오늘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윤정화, 올해 62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며 매일 새벽마다 반죽을 치고 오븐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분하고 꼼꼼하고 어디 내놔도 흐트러짐 없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늘 그랬다고 믿어왔습니다. 남편은 7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한 삶은 크게 드러나는 행복은 아니었지만 늘 제 옆을 지켜준 따뜻한 등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과하게 정리된 방, 빨래 바구니에 옷 한 벌조차 쌓이지 않는 생활. 누구 하나 흩뜨리지 않는 정리된 규칙 안에서 저는 제 감정을 함께 접어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장롱 속 깊은 서랍 안에 아주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득문득 손이 그 서랍으로 갑니다. 사진 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한 사람도 함께. 하지만 그 미소를 남편에게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검은 옷을 꺼내 입는데 문득 현관 쪽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가슴이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립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시간에 찾아온 방문자.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만 귓가를 두드리던 집 안에 누군가의 기척이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몸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꺼낸 듯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얼굴. 오랜만입니다, 정화 씨. 낯설지 않은 목소리, 하지만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흐른 목소리. 그는 손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살짝 젖은 꽃잎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죠.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그분 생각이 나서요. 괜히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놀란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애써 시선을 그의 얼굴에 오래 머물지 않게 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척하지만 눈길의 끝은 그의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 언젠가 조금만 가까웠어도 내 손을 대신 잡았을지도 모를.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관에 선 채 여러 계절 사이에 놓여 있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용히 인사만 드리려고 그는 한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잡고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마치 한 번 더 놓치면 영영 사라질 것만 같아서. 하지만 저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잡는 대신 더 굳게 닫으려는 듯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제 목소리가 원하지 않는 떨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라고 하기에도 미약한 그저 조심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는 정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괜찮냐는 안부, 고맙다는 진심, 그때로 시작되는 미완의 이야기. 비가 흘러내리는 차도에서 그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울컥 가슴 깊은 곳에서 익숙한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같이 닫으려던 감정이 문틈에 끼인 듯 아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 앞에 조용히 국화를 두었습니다. 여보, 고마운 사람들이 많네요. 그쵸? 입가에 작은 미소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비슷한 상황을 이전에 겪은 적은 없는데도 가슴이 낯선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은 자연스레 장롱 쪽으로 향했습니다. 꺼내지 않겠다 다짐했던 서랍. 서랍을 열까 말까?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랍 손잡이를 스치며 작게 떨렸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걸까? 그 사람을 잊었다고 믿어왔는데 왜 오늘 흔들리는 걸까? 낡은 사진 한 장이 서랍 속에서 오래전 미소를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진을 태우지도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추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서랍이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빗물이 혹시 그의 어깨를 적시진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지독하게 저릿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오래 머물던 자리, 그 안에서 낡은 필름 사진 한 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맑게 빛나고 웃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서 있었고 조금 더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그때의 공기, 그때의 바람, 그때의 냄새까지 마치 지금 이 방 안으로 모두 스며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저에게 친절했죠. 하지만 표현에 서툴러서 마음이라는 게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먼저 저에게 다가왔고 그 침묵 속에는 애틋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한 척 아니면 그저 모른 척 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의 저는 지키고 싶은 꿈이 있었고 누군가를 의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 선택은 분명 옳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미소는 가끔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화야, 그때의 마음 정말 없었던 거니? 오늘 그 질문이
저를 더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왜 하필 남편의 기일에 나타난 걸까요? 왜 하필 이제 와서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작은 틈을 정확히 알고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오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빗속에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던 모습, 정화 씨 그 한마디에 담긴 오래 묶어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만약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만약 그때 웃음을 조금 더 오래 보였다면,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솔직했더라면,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그 질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 속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저를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니? 정말 후회는 없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도 왜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더 선명해지는 걸까요? 남편의 기억을 지키고 싶었고 앞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서랍 속에 감춰둔 제 마음까지 다시 열려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그 사람의 발자국처럼 멀어지지 않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사진을 쥔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왜 지금이야? 그 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준비를 마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밀가루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익숙한 공기 속에서도 오늘은 유독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고 인사하고 계산하고 일상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 마음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어느 골목길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가게 밖으로 나와 셔터를 내리기 전에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한데도 괜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핸드백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그가 남긴 부재중 연락번호 하나,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숫자 10자리를 가볍게 터치하면 그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너무도 큰 의미가 될까봐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누군가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결국 문자 입력창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 또 한 글자. 잘 들어가셨죠? 그 문장을 입력하고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누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게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누르면 그 만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난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남편의 영정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단단하게 닫으려 했던 마음이 스스로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쉰 뒤 저는 아주 천천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문자 하나가 어둠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잠시 후 진동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짧고 정중하고 어찌 보면 심심한 문장. 그러나 저는 너무 많은 의미를 그 문장 속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한 줄의 문자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오늘의 이 길이 어제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닐에 덮인 길가의 대합실 의자, 옆을 지나가는 버스, 그 안의 사람들,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떨림을 가지고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번지지 않도록 계속 마음의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정화야 정신 차려. 혼잣말이 바람에 스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이미 이성을 넘어서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그것이 후회가 될지 위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조금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은 새벽 공기가 찹니다.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가게 앞 가로등이 마지막 온기를 내뿜는 시간, 저는 습관처럼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진열대 유리창을 닫고 식탁보를 펼치고 오븐 불을 켜는 모든 순간마다 어젯밤 전송한 그 문자 한 줄이 머릿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짧은 문장. 그러나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반죽을 하며 괜히 휴대폰 화면을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이 올 리도 없는데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도 손은 자꾸 스스로를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어젯밤의 빛 속에서 천천히 걸어가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진 속 그 서늘하고 맑은 바람 속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의 표정이 다시 제 마음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미소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고맙고 따뜻했던 눈빛, 저를 믿어주던 제 손을 먼저 잡아주던 사람, 그 마음을 배신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이 감정 앞에서 저는 흔들렸습니다. 외로움이 사랑과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둘은 더 쉽게 엉켜버리곤 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 문을 나서 잠깐 바람을 쐬고 싶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조심스럽게 스며들며 가로수 잎을 비쳤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한 손으로 작은 종이컵 커피를 들고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볼까 말까 두 손을 주먹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주 짧게 하지만 명확하게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차가 달려오고 그는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질문을 마음속에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끝난 게 맞을까? 저녁이 되어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섭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은 운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모든 감정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뛰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집에 가기 전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심스러운 미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서랍 속 사진은 아직 제 마음을 자극하지만 이제 그 미소를 무조건 숨기지만은 않기로 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니까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굴 속이는 것도 누굴 해치는 것도 아니니까요. 단지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또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떨림만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감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